저희가 이제 교회라든가 매뉴얼도 마찬가지로요. 유튜브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교회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 가장 짧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주소를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youtube.com/꿈꼴 하면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채널 맞춤 설정, 내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에 그리고 여기 끝에 그 기본 정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본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에 몇 가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첫 번째는 여기에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핸들에서 나를 표시할 수 있는 내 아이디를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꼴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저는 꿈꼴을 넣었죠. 자, 그렇게 하면 주소가 이 핸들을 이용한 주소. 자, 여기 핸들 해놓으면 그 밑에 주소가 이렇게 생겨요. https www.youtube.com/@꿈꼴 이걸로도 제 채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 www는 안 써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 하나씩을 빼보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들어가지는지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를.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제 채널을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주소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짧은 주소예요. 물론 이제 다른 뭐 비틀리나 뭐 이런 데 사이트를 통해서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youtube.com/@꿈꼴.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채널 URL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요 아이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맞춤 UR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youtube.com/c가 들어가요. 이게 채널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맞춤 URL.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은 지금 제가 했던 youtube.com/꿈꼴이라고 하는 요 주소 외에도 이 방법, 핸들을 이용한 방법, 그다음 채널 URL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맞춤 URL을 이용한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채널 URL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youtube.com/채널 다음에 써져 있는 이것이 그 채널 아이디예요. 채널 아이디. 자, 그리고 그 유튜브에는 이렇게 섹션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동영상 업로드한 거, 그리고 이 지식 나눔 통합이랑 뭐 주보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섹션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위에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새 재생 목록 이걸 누르시면 이 재생 목록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재생 목록을 만든 다음에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섹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지금 지식 나눔 통합으로 해가지고 1강서부터 9강까지 이것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플레이리스트를.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를 홈페이지에다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플레이리스트인데 플레이리스트에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지금 플레이리스트 아이디고 이 주소를 노션에다가 붙여놓으면 이 플레이리스트가 붙어요. 노션 페이지에 인베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붙여놓으시면 가장 최근 것이 여기에 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리스트 링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르시면 그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주일 설교가 있잖아요. 그 주일 설교를 매번 링크를 따가지고 노션에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가장 최신 설교를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파일만 집어넣으면 유튜브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이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최근 것이 뜨고 그리고 노션에서는 그 가장 최근 거를 불러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항상 마지막 설교를 여기다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올려놨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노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언제 들어가든지 마지막 설교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RSS라고 하는 거 전에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RSS를 보면 여기에서 유저네임이 꿈꼴이면 RSS 정보는 요거 다음에 꿈꼴, 채널 아이디가 이거면은 RSS는 요거 다음에 채널 아이디, 플레이리스트 아이디가 이거면은 RSS 요거 다음에 이거. 이 RS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얘가 조금 지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개를 띄워줘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서. 자, 이 RS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베드 생성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떠요. 자, 그런데 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R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 정보를 가져와서 최신의 건 몇 개를 보여주는 것이 RSS예요. 그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since day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며칠 전 거를 가져올 거냐, 며칠 전 거서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50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이라고 하는 지식 나눔 강좌 통합에 거기에서 50일 이내에 업로드 됐던 거, 그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바로 가져와서 그 인베드를 시킨 것은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고 또 여기에 있는 방법에 따라서 RSS를 가져오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누르면 그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설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유튜브를 그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차례대로 그러고 나서 이 RSS를 가지고서 이렇게 리스트를 여기다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의 동영상은 자동으로 가져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유저네임으로 해서 뭐를 가져오면 내 전체 동영상들, 내 채널에 있는 전체 동영상을 대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채널 아이디도 뭐 그 유저네임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채널을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 채널에 그 관련된 거 그것은 이 채널 아이디와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동영상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션에다가 어떤 행사 동영상이라든가 설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다 노션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글 포토 한번 봤었는데 저는 이 구글 포토가 상당히 포텐셜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무료 계정 사용자는 15기가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더 필요하면 구글 포토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앨범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 앨범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 만들기 요거를 누르시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쉐어 버튼이 있는데 쉐어 버튼 누르고 링크 복사를 하면 그러면 이런 주소가 나와요. 이런 형태의 주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링크를 노션에다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여기 지금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식 나눔 강좌, 그리고 행사 날짜, 그리고 여기에 앨범 URL.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링크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회, 그리고 행사, 야유회 이런 식으로 이런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어떤 행사든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날짜를 기반으로 하면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캘린더잖아요. 자, 그럼 캘린더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속성을 하나, 앨범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서 그 속성에다가 구글 포토에 그 링크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캘린더로 볼 때는 행사가 어떻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식 나눔 강좌 거기에 그 내용들 그런 것들 여기다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앨범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그 앨범에 들어가서 앨범을 보실 수도 있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행사 동영상도 여기에다가 인베드 시켜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구글 포토에도 그 동영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 동영상도 넣어놓고 대표 동영상은 여기다도 하나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사 전반을 다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캘린더를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사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럼 여기에 이제 캘린더 상태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스트가 어떤 면에서는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스트는 최근 것이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개수 제한들이 있을 수 있으면 여기 지금 50개까지 표시하는 것이 돼 있는데 이거를 10개서부터 100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전체 앨범들의 그 목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행사들이 많고 그러면 이 캘린더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데 행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캘린더에 공백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면 이걸 리스트나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속성들은 이름, 태그, 행사 날짜, 앨범 URL 요 정도만 해도 되고 보기는 이 세 가지 보기를 좀 자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앨범에 이 점점점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옵션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진 촬영 장소 공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 아니면 특히나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장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동 작업이에요. 여기에 이 앨범에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이 앨범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권한으로. 그거는 이제 이메일을 추가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관리자로 등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유를 해서 링크를 땄을 때는 아까 요 링크를 땄을 때는 요 링크는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공동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ON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사진들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행사를 했는데 100명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나운스를 하면서 자, 이 앨범을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공동작업이 되게 파워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수집을 했으면 이제는 수집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라고 싶으면 여기에 공동작업을 오프로 해놓고 공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볼 수는 있어도 내가 거기다 파일을 올리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댓글 및 좋아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방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서 안 좋은 말을 쓰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 공동작업처럼 어떤 것을 수집을 할 때 한시적으로 지금서부터 1시간 아니면 오늘 내일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는 거에는 공동작업을 오늘 시켰다가 배포할 때는 그것을 오프로 해놓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면 댓글 좋아요를 표시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링크 공유를 해놔야 이제 다른 사람도 또 링크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옵션들은 꼭 신경을 좀 쓰시고 공유를 하셔야 되겠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느라고 저 공동작업을 체크를 온으로 해놓고 그러고 이제 보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메일이 와 있어요. 뭐 누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뭐 누가 뭐 멘트를 남겼습니다. 막 이메일이 쭉 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보내드린 분이 그렇게 써서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써놓는 것들은 is okay.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2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카테고리를 글문, 뭐 미션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 글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굳이 둘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내 컨텐츠의 카테고리가 좀 더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각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른 것을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아예 2개로 분리를 해놓으면 여기는 콘텐츠의 종류들이 많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다가 뭔가를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션 인큐베이터 제가 쓴 글이고요. 글모음도 제가 쓴 글이고요. 성경 인포그래픽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이런 거 직접 그려서 올려놓은 거란 말이죠. 자, 이건 콘텐츠를 제가 생산한 거예요. 성경 문제집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뭔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을 빼고는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로 매일 1~2개씩 만드니까 지식 나눔 강좌가 또 이번에 하나의 큰 콘텐츠가 됐어요. 제가 매뉴얼을 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지 동영상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면서 매뉴얼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건 다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제가 쓰면서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그냥 스크린샷 해가지고 프레이머, 유튜브 동영상 이거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이고요. 또 리무벌 이거는 거기에 첫 페이지 스크린샷이랑 요금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참고도 하지만 내가 써보니까 좀 이거 괜찮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예요. 뿐만 아니라 클립이라고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좀 뭔가 내가 계속 되씹어보고 할 것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제가 되게 옛날에 올려놨던 거 옛날에 에버노트 때서부터 했던 거 랜디 포시의 그 마지막 강의 이분이 이제 최장암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강의인데도 여기서 푸시업 하시고 막 사람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유튜브 챗GPT 거기서 스크립트를 캡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챗GPT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남의 컨텐츠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유튜브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 괜찮은 것들. 제가 요즘 이거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오피스 드라마인데, 오피스 드라마. 제가 제목을, 대행사라고 하는 오피스 드라마인데, 이보영 씨가 이사인데, 여기서
거의 소리가 들릴라나 모르겠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전혀 들리시죠? 안 들려요. 예. 이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저는 내용을 다 알면서도 보지만 이 카메라의 워킹도 되게 잘했어요. 굳이 저런 거를 누가 저거를 그 포장된 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하겠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집어넣지. 근데 여기에서 벽에 포장되어 있는 거를 붙여놓은 것서부터 그거를 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찍고 뜯는데 그 내용을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주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비키든가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한 기자분이 이게 원래 다른 아주 유명한 CNN 창립자 헤드 터너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설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드라마 요 내용만 봐도 뭔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건데 조직을 선한 모양으로 이끌어 가든가 아니면 내가 이끌려고 하면 따라오든가 아니 방해되지 말고 좀 비키든가 이게 정말 인상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이런 클립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링크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꼭 남기셔야죠. 뭐 이런 그림들은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게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그냥 요것만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좀 괜찮은 동영상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좀 좋은 글들 같은 경우 그런 거 링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놔도 내가 참고하려고 캡처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내 컨텐츠를 하나 늘리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그 예스24에서 우리 책 그 정보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도 가져와서 거기다가 내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 책을 읽고 그 어떤 소감문들 써서 조금씩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궁리를 하시고 단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 꿈꿀단넷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 콘텐츠들이만이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서비스들의 그런 이 콘텐츠들도 내가 가져다가 같이 포장해서 이렇게도 콘텐츠의 그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사이트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호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여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마침 이 장규준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AC라고 하는 그 사이트 후원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지원하거나 같이 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노션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또 지원하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하나의 운동처럼 좀 캠페인처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필요하잖아요. 사진은 네모나잖아요. 그 네모난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모양에 따라서 이 테두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뭐가 얼마나 좀 적당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항상 파랑새는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죠. 여기에 사진 꾸미기 샘플 이렇게 해놨어요. 맥이나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키노트라고 하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툴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어요. 동그라미 만드는 거, 이런 형태로 집어넣는 거. 제가
그림을 보다가 아프리카가 딱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를 집어넣으려다가 그러다가 아프리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미국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여기 손 모양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키노트를 쓰는데 혹시라도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워포인트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에 키노트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둥근 네모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스타일을 누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색상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 채우기로 누르시면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를 골라 놓으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도형이 쭉 내려보시면 별의별 모양이 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쭉 내리다 보면 아까 나온 그 지도가 나와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지도에다가 여기 지도에 여기 세계 지도서부터 여기 각 지역의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그 그림 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SVG라고 하는 그림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벡터 파일의 그 그림인데 지금 이게 그 벡터 파일의 그림이에요. 그 SVG라고 하는 파일은 가지고 들어와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림은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 로고인데요. 이게 SVG란 말이죠. 이거를 분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요 하나하나가 그룹 해제. 그럼 얘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SVG로 분리가 된 얘는 하나의 그림 틀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색상 채우기 대신 여기 이미지 채우기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지금 그림으로 채워진 거예요. 좀 키워볼까요? 속에 그림 보이시죠?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SVG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파일들. 그러니까 그런 파일들을 갖다가 분리해서 그림을 채우면 지금 이 그림은 이 손으로 표시된 이 그림은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 지도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어떤 표시를 가지고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너무 부담스럽게 크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도 이거랑 더 강력한 기능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배경 지우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만 쏙 따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도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시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페이지 너비, 지난번에 이거 다 강의했던 것들입니다. 전체 너비를 사용해서 넓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좁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아이콘 추가하는 거, 이 위에 이런 아이콘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커버 이런 거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바라지 말아라. 바라지를 말아요. 그냥 기본 되는 그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형식, 아까 나왔던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의 그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여기에 나왔던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메인을 먼저 구입하셔야 되겠죠. 도메인과 연결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제가 이번 지식 나눔 강좌 오늘까지 총 10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1인 미디어.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이것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내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내 글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뭐 또 구글에서도 블로그 서비스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이 매뉴얼들을 제가 많이 만들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구글에 블로그 서비스, 블로거라고 하는 블로그 서비스 있다 그랬죠. 자, 매뉴얼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그림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도, 그리고 글씨도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텍스트들만 들어있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그림들을 불러오고 또 텍스트를 입력하고 하는 방식들이 사실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다른 곳에 이미 정리를 해놨던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옮기는데 서로 그 형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림들은 또 다시 갖다가 따로 옮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글을 쓰는 방법과 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방법이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노션은 여기에서 바로 글을 작성하고 작성한 글을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10강의 다다른 노션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각 강좌가 거의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에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각각의 것, 지식 나눔, 개별적인 거, 개별적으로 된 거는 30개 정도로 이렇게 잘라져 있고, 그리고 지금 통합으로 돼 있는 거는 오늘까지 이제 올리면 딱 10개가 되는데, 각 강좌가 1시간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 강좌를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1강을 클릭을 하셔서 보기 시작을 하시면 자동으로 10강까지 나올 거예요. 10시간 스트레이트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른 분한테 어떤 일로 이제 협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분이 한 가지 앱을 추천할 수 있으면 뭐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노션을 추천을 하면서 노션에 대한 것을 그분의 업무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내 강의들에 다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업, 뭐 홈페이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했던 그 어떤 이 독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것, 차계부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내 개인의 삶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가능한 대로 많이 녹여놨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가지고서 다시 정독해서 들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운전하시면서라든가 소리만 들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노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그게 당장 나한테 지금 안 필요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생각나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이렇게 쭉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가끔 이제 계속 들어요. 제가 했던 강의. 2시간 반짜리를 1시간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자, 이제 모든 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식 나눔 1기 강좌를 마치고 2기는 언제 시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예정이 없습니다. 예정이 없고, 그런데 하기는 할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그런데 아마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보니까 이 강좌들이 사실 동영상만 들어가지고는 봐가지고는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매뉴얼을 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뉴얼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라고 하고 지나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의 내용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1.5기라고 하는 강좌들을 좀 산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릴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좀 필요하시면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그 지식 나눔 강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이것이 좀 필요하신 분,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을 모아서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니즈들이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으신 분들,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돕든지 아니면 이런 강좌를 통해서 같이 돕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좀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